카렌 난민 소녀의 미소. 안녕, 당신은 형아야.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사람다운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사단법인 사람예술학계에서 일하고 있는 권태훈입니다. 2013년 처음 태국 메솥 난민촌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파블로 네루다의 시라는 제목의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그 무렵이었어. 시가 날 찾아왔어. 난 몰라. 어디서 왔는지 몰라. 마치 네루다의 시처럼 저의 마음에 난민이 내려 앉았습니다. 삶은 우연이지요. 우연은 신의 섭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돈도 없고 그곳에 친구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신이 주신 게 아니었을까요? 마음이 열리면 문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우연의 문을 통해 다른 우연의 길로 연결되었습니다. 메솥에서 홀리 인펜트 오퍼네지라는 난민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수녀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네딕트 수녀회의 한국 수녀님입니다.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참 많이도 물어보았습니다. 저의 상상의 날개에서 떨어진 수많은 질문의 깃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수녀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임스, 지금 책상에 앉아서 뭐 해요? 진짜 할 거면 여기 와서 보아야지요. 순간 저의 혀끝이 부끄러움으로 스멀거렸습니다. 그렇지, 그래. 진짜 할 거면 가서 보아야지. 그래야 알 수 있지. 들어서 알 수 있나? 혀와 귀로 간 보지 말고 눈과 발로 확인하자.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발끝을 움직이자. 일주일 후 저는 달랑 가방 하나 메고 태국 메솥 난민촌으로 떠났습니다. 간이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니 난민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감하니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난민은 뿌리가 뽑힌 사람들입니다. 뿌리 뽑혔다는 존재적 불안이 삶의 불안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UN 난민기구가 관리하는 난민 캠프 안에서 국제 구호로 식량을 해결합니다. 아니면 캠프 밖에 메솥 프라빈스 안에서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구걸하거나 장사하거나 운이 좋으면 식당 종업원이 됩니다. 소수의 용감한 사람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메솥을 벗어나 불법 체류자가 되기를 감행합니다. 태국 전역의 미얀마 불법 체류자는 100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곳은 국제 NGO들이 넘칩니다. 난민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 과학을 가르칩니다. 서양의 실패한 교육을 반복합니다. 난민의 비참한 생활 위로 서양의 실패한 교육이 덮칩니다. 수십 년 동안 유엔과 국제 NGO들의 경제 지원과 교육에도 난민 공동체가 그대로 비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비참함과 실패를 바꾸기 위한 희망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음악만이 그들의 존재적 불안을 삶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예술만이 난민 아이들을 보다 높은 인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 아이라로 바뀌기 위해 훌륭한 리더가 된다면 난민 공동체가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의 씨앗이 이곳을 방문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 10년만, 딱 10년만 이곳에서 난민 음악학교를 하자. 까친 스테이트, 사가잉 디비전, 비누린 시티, 양곤 시티, 만달레이 시티, 태국 메솥 6개 지역과 뉴블러드, 바타라비타야, 산타와마트리, 파올로, 홀리, BLSO, 뉴 소사이어티, 스카이블루, 슈타진, 이고, 쉴락, 모나스틱, 잠마이, 루터스, 리수 신학교 등 15개 이상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가수, 댄서, 드리머, 기타리스트,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로 구성된 음악팀이 음악이론, 합창과 화음, 댄스, 뮤직 플레이, 기타 수업, 바이올린 수업, 공연, 미술 수업, 타악기 수업, 뮤직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웃음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음악꽃이고 사람꽃입니다. 민족과 종교, 언어와 문화, 그리고 지역은 달라도 항상 똑같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제임스, 이런 수업 처음입니다. 어디를 가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음악 수업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매년 들었던 말이고 앞으로도 듣게 될 말입니다. 아이들은 시냇가의 사슴처럼 음악의 샘에 목을 적십니다. 아이들은 온몸으로 자유로운 음계를 연주합니다. 음악의 영혼이 아이들의 얼굴에서 꽃핍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음악의 이성을 가르치러 갔다가 아이들로부터 음악의 영혼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음악의 영혼,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고 생의 환희와 약동을 선물하는 음악의 영혼. 아이들은 매 순간 마치 마지막 수업인 것처럼 그것을 뿜어냅니다. 그렇지, 너희들에게는 이번이 올해의 마지막 수업이지. 얘들아, 내년 1월에 다시 첫 수업을 하러 오마. 이렇게 9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악의 영혼, 사람예술학교가 미얀마 아이들에게서 발견한 귀중한 보석은 바로 음악의 영혼이었습니다. 예술을 통해 저절로 발견되는 음악의 영혼, 이것이 미얀마의 내전을 멈추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의 등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개 민족 아이들이 예술로 하나 되어 미얀마의 평화 인재로 자라 미얀마의 리더가 된다면 미얀마 내전의 상처는 치유되고 평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또한 세계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들이 시리아 난민촌에 갈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촌에 갈 것입니다. 남수단 난민촌에 갈 것입니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평화 운동의 횃불이 그들 손에서 타오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예술학교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미얀마 난민 아이들이 세계 난민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어울려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옳은 일을 하는 미래 학교입니다. 2018년에 만달레이 디비전의 프라임 미니스터와 만달레이 시장을 만나서 예술사범대학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아쉽게도 미얀마에는 대학교를 설립하는 교육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 아웅산 수치 고문이 교육정책으로 추진하는 직업훈련학교 설립을 저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일자로 만달레이 근교에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1일 오후 3시 15분 카톡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미아웅무님께 군사들이 잡아갑니다. 다 잡아 감옥으로 보냈어요. 국회의원 모두, 총장관님 모두, 시장님, 수지여사, 대통령, 장관님, 작가, 가수 다 많이. 사람예술학교의 통역이었던 코쿠의 어눌하지만 긴박한 마음이 전달되어 가슴이 떨렸습니다. 미아웅무는 상원의원이고 총장관은 만달레이 디비전의 프라임 미니스터이자 집권당 NLD 사무총장으로 학교 설립을 도와주던 분들이었습니다. 한동안 영혼이 텅 비어진 것 같았습니다. 만달레이에 학교를 세우려던 9년 동안의 꿈이 물거품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아이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2014년 태국 메솥 난민촌에서 만났던 카렌 소녀. 낯선 이방인에게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며 작은 입에서 나온 인사. 맹글라바, 당신은 평화야. 이 땅의 신성한 언어는 안녕을 묻는 미소였습니다. 아이들은 이 비밀 언어로 이방인을 평화로 물들입니다. 이 평화의 미소가 갑자기 사무치게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지금 맨몸으로 총알을 받아내며 거리에서 붉은 꽃잎이 되어 쓰러지고 있구나. 지금 그 소녀는 16살이 되었을 텐데 미얀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추정 사망자는 1,200명을 넘었고 그중 16살에서 35살 사이가 56%에 이른다고 합니다. 내가 만났던 수천 명의 아이들 중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구나. 그 소녀가 지금 제가 미얀마를 위해 싸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지금 저의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지금 저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왜 쿠데타가 일어났을까요? 미얀마는 3가지 근본적 모순이 있고 이것 때문에 3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 모순입니다. 미얀마의 정식 명칭은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입니다. 나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 국가입니다. 자신의 영토를 가진 8개의 민족과
그렇지 않은 135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민족, 종교, 언어, 문화가 다릅니다. 이 다름이 갈등이 되어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래로 민족 간 내전으로 약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모순입니다. 인구 6천만 명 중 90%가 불교이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각각 4%입니다. 기독교인은 까친 스테이트와 친 스테이트에, 이슬람인은 라카인 스테이트에 살고 있습니다. 자비의 연꽃향이 예수님의 사랑과 화해하고 알라신의 평화의 인사 아살라 말라이쿰이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종교가 오히려 대립의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민지 역사 모순입니다. 영국은 1866년부터 버마를 지배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인접한 라카인 스테이트의 농토를 버마 민족에게 빼앗아 그곳에 로힝야 민족을 이주시켰습니다. 또한 이들을 경찰과 군대로 양성하여 버마 민족의 독립운동을 탄압했습니다. 버마 민족과 로힝야 민족 간의 피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2017년 8월 25일부터 2018년 1월까지 미얀마 군부가 약 2만 5천 명의 로힝야 민족을 학살한 죄의 연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순으로 발생한 민족 간 내전을 진압할 명분 때문에 군부는 미얀마 최고 권력이 되었습니다. 2015년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의 NLD 민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권력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NLD를 흔들어 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총선에서 NLD가 5년 전보다 더 크게 승리하자 군부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NLD는 새 국회가 개헌하면 군부의 특권이 보장되었던 2008년의 헌법을 개정하려 했고 여기에 일부 군 출신 의원들까지 합류할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되자 군부는 생존의 두려움에 쿠데타를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3월 5일 만달레이 민주화운동 단체인 시민 불복종운동 리더 그룹과 줌회의를 하여 현지 상황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상의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당장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위도구, 물, 음식, 피난처, 부상자 클리닉 센터의 운영 등의 시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 파업에 동참한 공무원들의 식량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시정부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때마침 사람예술학교 건물을 짓기 위한 펀드레이징을 위해 미얀마 삐누린의 시따 커피 농장에서 1월에 4톤의 커피 생두를 수입해 왔습니다. 학교 설립보다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를 판매했습니다. 많은 벗들의 도움으로 6월 30일 기준으로 1,710명과 세길교회를 포함한 8개 단체가 참여하여 1억 2,760
5,633원이 모아졌습니다. 1억 1,471만 4,158원을 미얀마에 보냈습니다. 남은 금액 1,245만 1,475원은 11월 중에 보낼 예정입니다. 지금 미얀마는 내전 중입니다. 민주화 시위를 하던 시민들은 군부의 학살에 견디다 못해 생존을 위해 People Defense Force라는 시민군을 만들어 저항하고 있습니다. 저의 친구 모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2015년 까친 스테이트의 미찌나에서 처음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까친과 중국의 정글지대에서 죽어가는 난민들과 생활했습니다. 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바리스타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미찌나에 커피숍을 만들어 그들을 일하게 하였습니다. 난민 돕는 일에 마음만 앞선 저에게 그의 방식은 저를 깨우쳤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지성은 땅처럼 실용적이고 그의 감성은 파도의 리듬처럼 난민주를 고요히 치유했습니다. 매년 나는 그를 만났고 배웠고 나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4월 1일 오랜만에 그와 인터넷이 연결되었습니다. 2월 1일 쿠데타 이후로 거리에서 민주주의의 깃발을 들었던 그의 손에 이제는 총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울었습니다. 어깨에 총을 메고 숲속으로 사라질 하나의 아름다운 지성이여, 가슴에 총을 들고 슬픈 생존의 다름박질을 할 그의 아름다운 감성이여. 이 친구가 그리고 평화를 위해 죽음의 전쟁터에서 기꺼이 싸우는 그의 친구들이 지금 제가 미얀마를 위해 싸우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미얀마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이웃은 이렇게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부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이웃들을 악한 권력이 무참히 학살하고 있을 때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질문을 잃어버렸습니다. 굶어서 지쳐 거리에 누워있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쳐서 거리에 피 흘리고 있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이웃은 미얀마입니다. 물론 돕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도 최소한 질문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이 질문마저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세길교회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세길교회는 왜 세길일까요? 교회가
앞선 교회들이 또 지금의 교회들이 헌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헌길이 되었을까요? 길은 가라고 있는 것인데 가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면 당연히 비워질 걸. 머무르면서 혀끝으로만 비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군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길교회는 이 부름에 어떤 군대로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 세길교회의 군대는 눈물 흘리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군대입니다. 우리 군대는 후방에서 진지만 구축하는 군대가 아니라 피 흘리는 이웃을 위해 적진의 심장으로 목숨 걸고 돌진하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예수는 민중과 함께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민중이라는 것을, 민중으로 사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교회가 애써 무시해 왔던 그 사실을 세길교회가 다시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또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는 우는 형제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는 억눌린 자매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는 피 흘리는 이웃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천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피 흘리는 이웃에게 내려가 그들을 돌보며 어울려 하나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혀 끝에 생긴 신앙의 근육이 발끝으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챙길 게 너무 많아진 세상입니다. 생활도 챙겨야 하고 우리 관계도 챙겨야 하고 욕망도 챙겨야 하고 이것도 챙겨야 하고 저것도 챙겨야 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만 빼고 다 챙깁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교회가 그렇지요. 우리 삶을 예수꽃으로 활짝 피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물신이 예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락이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는 것, 나의 발로 가는 것, 모든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는 것. 십자가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이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는 오로지 발끝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수녀님의 말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제임스, 책상에 앉아서 뭐 해요? 와야지요. 보아야지요. 함께 해야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혀끝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우리 삶이 가슴에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우리 삶이 발끝에서 완성되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제자로 살기로 서원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게 하소서. 실천으로 신앙을 증명하게 하소서. 우리 삶을 예수 꽃으로 활짝 피워내게 하소서. 진실로 발끝에서만 당신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